김상우는 이른 봄날 환기강 물줄기가 잔잔히 흐르는 강면 위로 천여 명의 빛이 희미하게 어리던 새벽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란 마을은 강가에 숨어있듯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고 바람에 사각거리는 오래된 대나무 숲과 매년 물이 들어올 때마다 은빛 물결로 물드는 푸른 논밭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초가집들은 세월의 풍파에 사가내린 나무 기둥과 너덜너덜해진 지붕만으로 비와 햇빛을 간신히 막아낼 뿐이었지만 상호에게 그 집은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해준 안식처였습니다. 가옥은 2칸짜리 낡은 목조 건물이었는데 작은 한 칸은 잠자리를 위한 곳이었고 나머지 한 칸은 부엌이자 부모님이 이웃을 맞아 이야기를 나누던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대현은 대나무 어깨거리에 무거운 걸음 자루를 짊어지고 들판 사이를 절뚝거리며 오가셨고 어머니 박수미는 새벽마다 작은 배를 저어 건너편 강가에서 물을 깃고 집 뒷마당에 꽈리고추와 고추를 키우기 위해 산에서 이삭진 야생 채소를 따오셨습니다. 상호는 10살이 연약한 몸이지만 해 뜨기 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모님을 도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차가운 밥과 데친 나물뿐인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굶주림 속에서 상호에게는 그마저도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6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는 기운이 많이 쇠했음에도 상호의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호주머니 시계가 그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며 꿈만 있으면 험난한 길도 돌파할 수 있다. 는 교훈이 되었다는 말씀은 어린 상호의 가슴에 단단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호는 달력이 한 장 한 장 뜯겨나갈 때마다 며칠간 아껴 모은 동전을 몰래 꺼내 글자를 배울 연필과 공책을 사고 등잔불 아래에서 글씨를 따라 쓰며 첫 계산 연습에 열중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집에서 2km가 넘는 흙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상호는 해가 뜨기 전부터 발걸음을 재촉해 친구들보다 먼저 학교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스승님들 눈에는 언제나 얌전하고 사려 깊은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면 그는 젖은 공책을 종이죽처럼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말려 눌러 기록을 지켜냈다는 것을요.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빌려본 물리교재는 상호에게 신세계와도 같았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기계도면 하나하나가 마을 소년에게는 경이로웠고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엔지니어가 되어 부모님을 도울 것이다. 방과 후 친구들이 떠들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때도 그는 자갈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공책을 펼쳐 다음날 배울 내용을 예습했습니다. 친구들이 왜 같이 놀지 않느냐 고 묻자 상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공부로 내 운명을 바꿀 거야. 8살이 되던 해 그는 학교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수여한 장학금과 칭찬은 상호의 어깨에 든든한 날개를 달아주었고 아버지는 흐뭇하게 어깨를 토닥이며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아들이 내내 이렇기를 바랐단다 라고 속삭이셨습니다. 석양이 지고 논바람이 스치는 저녁이면 그는 초가집 구석에서 기름등잔을 켜고 벽면에 금간 나뭇결을 의지삼아 복잡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눈빛은 어둠마저 환하게 만드는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마지막 해가 다가올수록 상호의 가슴속엔 도시와 대학, 그리고 위대한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 방송에서 특목고와 고등학교 입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꼭 해낼 거야. 어느 날 할머니의 기운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상호는 눈물을 삼키며 할머니를 조심스레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반드시 공부 잘해서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게요. 할머니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 가족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말 거라. 이처럼 어린 시절의 작은 순간들이 상호의 가슴 속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펴주었습니다. 그 불꽃은 언젠가 초가집 처마 대신 대학교 강의실 아래서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타오를 것입니다. 김상우는 군립고등학교 물리과에 합격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가슴속에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학업의 진전이 아니라 환기강변 초라한 마을을 떠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는 곧 현실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시험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첫날 새벽,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은 시간에 상호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간소한 교복 셔츠와 해진 바지를 걸친 뒤 전날 밤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떡 몇 조각을 챙겨 낡은 자전거에 몸을 싣습니다.
20km가 넘는 빨간 흙길은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진창이었으나 상호는 한 번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강가의 대나무 숲과 고구마밭, 들풀 사이로 짙은 안개가 깔리면 시야는 몇 미터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갈비뼈처럼 싸늘한 새벽 공기에 손끝이 얼얼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늦으면 그간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교문을 넘을 무렵 갓 떠오른 태양이 나뭇가지 사이로 금빛 줄기를 내리꽂았습니다. 상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킨 뒤 자전거를 정리했습니다. 교정에 들어서자 잘 차려입은 새내기들 틈에 서 있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이곳에서 배울 지식을 위해 왔어. 첫 물리 수업 시간, 젊고 열정적인 박성준 선생님은 가우스 법칙을 칠판에 차근차근 풀어 쓰셨습니다. 상호는 교실 맨 뒤에서 한 줄도 놓치지 않으려 필기하며 선생님이 그려내는 전자기장 도식마다 눈을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등잔불 아래 교정지를 펼쳐놓고 밤늦도록 복습하며 배운 내용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론 수업이 끝나면 숙제를 하고 실험 수업과 방과 후 보충 수업까지 참여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밤 12시가 넘도록 공부에 매달렸고 하숙집 대나무 침대는 그에게 숨통조차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상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기말고사만 잘 치르면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물리 전공 친구들은 이미 자신만의 학습 노하우와 참고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옆자리에 앉은 이민호는 요약 필기와 마인드맵 작성법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후 교정 벤치에 앉아 문제풀이를 함께하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이 우정은 낯선 환경 속에서 상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실험 점수가 10점 만점에 6점이라는 성적표를 받고 상호는 깊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실험실로 돌아가 동영상 강의를 다시 보고 동일한 절차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박성준 선생님은 매뉴얼을 꼼꼼히 읽고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라 라는 짧지만 중요한 조언을 건네주었습니다. 덕분에 상호는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교내 생활은 학습만큼이나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낡은 하숙방을 친구들과 함께 쓰면서 청결을 유지하고 휴식 시간을 조율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가 공동 식기를 실수로 깨뜨리자 친구는 앙심을 품었지만 상호는 즉시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음날 방 청소와 함께 라면 한 꾸러미를 보상으로 건네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중3 마지막 학기, 그는 고사 직전까지 심야 자율학습실에서 문제풀이에 매달렸습니다. 벽에 붙인 공식을 밤새 되새기며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를 속삭였습니다. 시험 당일, 상호는 긴장을 삼킨 뒤 차분히 문제지를 펼쳤고 한 문제씩 신중히 풀었습니다. 한 달 뒤 학교 게시판 앞에 선 상호는 전광판에 뜬 자신의 이름과 상위권 성적을 보고 숨이 막히는 듯 기뻤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고향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실 모습과 환호성을 상상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김상호는 전문 물리반에서 보낸 치열한 시간을 마치고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설렘과 낯설미 교차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낡은 자전거는 뜨거운 여름볕 아래 기숙사행 버스로 대체되었지만 꽉 찬 버스 안에서 느껴지는 매캐한 매연 냄새는 매일 아침 그를 긴장시켰습니다. 교외에 자리한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에 내리자 끝없이 이어진 강해동과 북적이는 농구 코트, 그리고 학생들로 넘실대는 운동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높다란 기숙사 건물은 마치 신입생들을 삼킬 듯 위압적이었습니다. 첫날 배정받은 20평형 기숙사 방에는 5명의 학생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4겹으로 쌓인 2층 침대, 방 한가운데 놓인 긴 책상, 구석에 낡은 철제 옷장까지 좁디 좁은 공간은 숨이 막힐 듯했지만 곧 김상호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학업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다짐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각자 다른 지역과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지만 모두 한 가지 꿈을 품고 이곳에 모였다는 사실이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주 시간표는 빼곡했습니다. 아침 2교시 이론 수업을 마치면 곧바로 실험 실습이 이어지고 오후에는 조별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으며 밤이 되면 자율학습과 동아리 활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어 회화 과목을 신청한 이유는
미래 기계공학자로서 국제무대에서도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 는 선배들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김상호는 청년과학연구 동아리에 가입해 로봇 제작과 사물인터넷, 이엇 분야를 탐구했습니다. 첫 모임 날, 그는 조심스레 부품을 조립하던 중 간단한 전선 연결을 맡아 순식간에 해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은 김상호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기계역학, 전자공학, 핵물리학 교재가 가득한 서가 앞에 서면 마음이 뻥 뚫리는 듯했고, 늘 개관 시간보다 일찍 들어가 마지막까지 남아 불을 끌어오는 관리자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매번 무거운 책을 들고 강의실로 돌아오는 길,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공식을 머릿속에 채워야 해. 이 노력으로 부모님 땀의 가치를 보답할 거야. 대학 생활에서 그는 스스로 시간 관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아침 조깅으로 체력을 다지고 수업이 끝나면 팀 프로젝트실에 모여 실험 설계를 논의했습니다. 저녁에는 학생 식당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고, 세 끼 중 몇 끼는 학업을 위해 절약하기도 했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곁들여 노트 필기를 하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이 모든 경험이 내 미래를 빚는 자양분이구나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학 한 달 후 학교 주최 테크창의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김상호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2명의 동기와 함께 와이파이 연결 원격 온도 센서를 설계 제작하는 팀에 합류했고, 며칠 밤을 새워 센서를 부착하고 C 언어로 코드를 짜며 오류를 잡았습니다. 회로 기판에 스파크가 튈 때마다 긴장했지만 그 순간조차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의 결과 그의 팀은 놀랍게도 교내 2등을 차지했습니다. 수상식에서 김상호 외 이어팀 2호명되자 그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할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상장이 아니었습니다. 학업 장학금 인터뷰 기회로 이어졌고, 그는 미래 기술 비전과 자신의 연구 계획을 자신 있게 발표해 일부 학비와 연구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이 장학금 덕분에 그는 한층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학업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은 지식뿐 아니라 다문화 교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한국, 독일 교환학생과의 교류에 참가해 간단한 영어 인사말을 배우고 전통 춤 동작을 따라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접할수록 김상호는 자신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날 무렵 그는 우수 학기생 포상장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높은 평점과 활발한 동아리 활동이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처음 받는 이 증서 앞에서 김상호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기술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학 첫 해의 도전과 성취는 김상호에게 확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초라한 시골 소년에서 대학의 주인공으로 성장한 그는 지식이 가진 힘과 그것이 열어줄 무한한 가능성을 몸소 체감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험난하겠지만 그는 이미 그 길을 선택했고, 끝없이 타오르는 호기심과 열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월 말 경주시 외곽의 붉은 흙길 위에 한여름 햇살이 길게 드리워질 무렵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학생자원봉사단은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다. 같은 학과 친구 3명 중 김상호는 위료장비 운반을, 최은영은 실습 간호사로서 장갑과 청진기, 약품 준비를 맡았다. 찬란한 햇빛 아래 젊음의 열정이 가득했던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인근 농촌보건소는 어디선가 낯익은 듯도 이방인의 눈에는 어딘가 생경해 보였다. 기계음처럼 거친 오토바이 시동 소리와 소독약 냄새가 비릿하게 섞여 퍼졌고, 어두컴컴한 복도에는 몇 개 안 되는 나무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상호는 무거운 위료 상자를 지고 땀방울을 떨구었고, 은영은 진료 차트를 들고 환자들에게 다정히 말을 걸며 침착하게 기록했다. 그 모습에 상호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산전부 진료실 앞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은영은 초음파 결과를 어머니에게 설명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상호는 그 따스한 눈빛에 지식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지닌 사람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창 바쁠 때 혈압 측정기가 갑자기 전원이 꺼졌다. 상호는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전원 코드를 찾아보자 동작을 복원했다. 은영은 고마운 눈빛으로 덕분에 진료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상호의 가슴에도 묘한 떨림이 일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쉬는 시간에 시원한 냉자 한 잔 어떠세요?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고 허름한 냉자 가게 나무 의자에 마주 앉아 두 사람은 금세 대화를 풀어놓았다. 은영은 도시병원에서의 야간 근무 경험과 가난한 환자들을 돕고픈 소망을 이야기했다. 상호는 기계공학도라는 자신의 꿈과 환기강 옆 마을에서 자라온 지난날을 털어놓았다. 저녁 노랫소리가 귀를 스칠 때까지 그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보건소로 돌아온 뒤 상호는 치과 무료 진료를 준비하며 기구를 건네고 소독 도구를 씻었다. 은영이 마스크 너머로 집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상호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그녀를 떠올렸다. 그날 저녁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짐을 챙겼다. 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영 씨, 앞으로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은영은 미소 지으며 휴대전화 번호를 건넸다. 처음으로 문자를 건넨 건 공부하던 도서관에서였다. 지금 도서관이세요? 임상 논문 그래프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과제와 공부를 넘어 서로에 대한 응원으로 이어졌다. 밤늦게까지 코드 작성과 응급처치법을 함께 연습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깊어졌다. 다음 달 학기 말을 앞두고 보건학과와 공학과가 함께한 야외 소풍에서 그들은 호수 위로 높이 날아오르는 연을 날리며 환한 웃음을 나눴다. 연의 꼬리가 호수에 비칠 때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공유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여름 방학을 알리는 금운날, 상호는 은영을 환기강 두구로 초대했다. 어린 시절 그가 천진이 뛰놀던 강가의 정취 속에서 둘은 미래 계획을 조심스레 꺼냈다. 상호는 졸업 작품을 완성하겠노라. 은영은 큰 병원에 당당히 입사하겠노라 다짐했다. 그리고 언젠가 함께 가정을 꾸려 어려움을 나누고 사랑을 키워가자고 약속했다. 어둠이 내린 강가에 노란 가로등 불빛이 잔잔히 비칠 때 상호는 은영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은영 씨, 나와 함께 걸어줄래요? 은영은 고개를 들어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상호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며 서로를 지키고 성장시킬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김상호와 최은영의 결혼식 날짜는 초여름. 벼수확이 끝난 뒤 살아오른 옥수수 밭이 푸르름을 뽐내는 계절로 정해졌다. 그날 아침 창공은 맑았고 부드러운 햇살이 고목 화살나무 사이로 비치며 하얀 모래길 위에 반짝임을 수놓았다. 시어머니 김지순 대갑들은 말끔히 쓸려 있었고 하얀 비닐로 감싼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맞은편 상위에는 순백의 국화꽃과 초록빛 고구마순 다발이 소박하게 장식되어 양가의 순박함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른 시각 김대현 박수미 부부는 강 너머에서 찾아와 마당 중앙에 차린 조상재단 앞에 두 손을 모았다. 김대현은 엄숙한 표정으로 간절히 고개 숙여 빌었다. 오늘 저희 자손들을 이어주시는 조상님께 삼가 제사를 올리오니 이 두 사람이 평생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어 박수미도 눈가에 기쁨을 담아 헌작을 마쳤다. 혼례 북소리가 울리자 양가 상속들은 제단 뒤에 차례로 줄을 섰다. 신부 집에서는 밥과자, 밤 삶은 것, 코코넛, 엿, 용한 연자탕이 담긴 예단상을 올렸다. 예단 상위 작은 붉은 봉투마다 신랑 신부가 절약해 모은 금액이 정성껏 담겨 있어 양가 모두 큰 부담 없이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다. 예단 교환이 끝나고 나면 신랑 쪽에서 신부 쪽으로 다래를 올린다. 연한 청록빛 한복을 차려입은 김상호는 깊이 고개 숙여 첫 잔을 든 뒤 조심스레 입에 댔다. 순백의 한복을 곱게 두른 최은영은 작은 다기잔을 들고 시부모님께 차례로 잔을 올리며 부디 저를 양가의 자식으로 받아주시고 평생 최선을 다해 남편을 보살피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지켜보던 이들 모두 눈시울이 촉촉해졌다. 한낮의 더위를 피해 마련된 소박한 식사는 비름나물 죽, 두부, 청국장, 바삭한 생선포, 새콤달콤한 오이 장아찌뿐이었다. 주변에서 우는 매미 소리가 잔잔히 배경이 되었고 이웃들이 손수 빚은 막걸리와 따뜻한 축복의 말씀이 오갔다. 오후에는 예물 반지 교환식이 이어졌다. 제단 앞에 선 두 사람은 작고 은은한 은반지를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최은영은 약속의 표시처럼 가볍게 손등에 반지 자국을 새겼고 김상호는 무릎을 꿇고 무슨 풍파가 닥치더라도 당신을 지키며 한결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다. 장례에는 축하의 박수가 가득 울려 퍼졌다. 이어서 마을 정자 앞에서 어린이들이 준비한 간소한 풍물놀이가 펼쳐졌다. 두 사람은 전통 붉은 날개갓을 쓰고 길놀이에 합류해 북소리에 맞춰 손을 맞잡고 천천히 몸을 흔들었다. 해질녘이 다가와 분홍빛 노을이 집 앞 들녘을 물들일 때쯤 신랑 신부와 하객들은 줄다리기, 줄넘기, 항아리 깨기 같은 전통 놀이에 참여했다. 김상호는 줄다리기 팀을 이겨 환호를 받았고
최은영은 줄넘기를 쉬지 않고 해내며 맑은 미소를 뽐냈다. 밤이 깊어가자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김상호는 최은영을 바로 옆에 작은 새방으로 이끌었다. 12m 이남짓한 방에는 2개의 작은 침대, 벽장 하나, 그리고 책상 두어 개가 전부였다. 은영은 낯선 방을 둘러보며 수줍게 웃었다. 방이 참 아담하네요. 상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이곳을 우리만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가꿔가자 라고 약속했다. 둘은 마주 앉아 따끈한 국화차를 나눈 뒤 조용히 첫 부부의 입맞춤을 나눴다. 결혼 첫날부터 두 사람은 살림과 시간, 예산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상호는 이른 아침 이웃농가 오토바이 수리를 돕고 은영은 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왔다. 저녁이면 둘이 함께 작은 솥에 국을 끓여 두 끼를 해결했다. 미래를 위해 스테인리스 냄비 한 벌을 사고 땅을 마련하자는 계획을 짜며 상호는 헌종이의 집 설계도를 그리고 은영은 짧은 연필로 창문에 나비 문양을 그렸다. 결혼 후 일주일, 두 사람은 신혼살림 배우기에 매진했다. 바깥마당에서 빨래를 손빨래의 줄에 널고 남은 비누물까지 아끼며 씻었다. 상호는 비름나물 죽을 달콤하게 끓이는 법을, 은영은 젖은 옷을 꿰매는 방법을 익혔다. 비좁은 방이었지만 웃음과 격려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 함께 해낼 수 있어요. 초여름 장맛비가 내리던 날, 작은 장작불을 피운 둘은 창문 너머 빗소리를 들으며 옹기종기 모였다. 상호가 장작을 자르면 은영은 연기로 눌어붙은 그릇을 닦았다. 은은한 연기 냄새와 빗소리가 어우러져 신혼의 정취를 더했다. 상호는 은영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가벼운 등불이, 규모 있는 오케스트라 대신 이웃의 손길이 어우러진 이 소박한 결혼식은 가족애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이 깃든 축복이었다. 그렇게 김상호와 최은영의 새로운 인생은 사랑과 서로에 대한 믿음 위에서 아름답게 시작되었다. 바람 한 점 없는 깊은 밤, 작은 등잔불이 드리운 은은한 노란빛이 허름한 방 안 가득 번졌다. 박수미는 창가에 웅크린 채 첫 아이가 태어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은 벌벌 떨리며 볼록한 배를 어루만졌다. 김상호는 기계공장에서 긴 하루를 마치고 서둘러 집에 돌아와 아기 옷이 든 청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다. 걱정 어린 따스한 눈빛으로 아내를 보며 수미야, 괜찮아? 라고 다정히 물었다. 작은 군, 병원의 분만실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다. 낮게 드리운 전등 불빛 아래 규칙적인 진통이 곧 아기가 세상에 나올 순간임을 알렸다. 수미는 눈을 꽉 감고 힘껏 힘을 주었다가 또 한 번 고통을 참아냈다. 상호는 옆에서 차분히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잘 해내고 있어. 곧 우리 아기가 나올 거야. 라고 속삭였다. 마침내 울음소리가 정적을 가르고 터져나왔다. 날카롭지만 생명력 넘치는 첫 우렁찬 울음이었다. 의사는 하얀 천에 쌓인 아기를 수미의 품에 조심스레 안겨주었다. 그 순간 수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를 꼭 안았다. 상호는 무릎을 굽혀 아기의 이마에 입맞추며 형구가 우리 아가 잘 왔구나.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라고 다정히 인사했다. 새벽녘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요람에 아기를 눕혔다. 형국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몸집에 비해 큰 옷이 다소 어색했지만 불그레한 얼굴이 무척 사랑스러웠다. 수미는 행복에 젖은 얼굴로 우리 아들 정말 착하네 라고 속삭였고 상호는 흐뭇한 미소로 이제부터는 우리 아기를 위해 더 열심히 살자고 다짐했다. 그 뒤로 집안은 완전히 뒤바뀐 듯 분주해졌다. 아기가 깨어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두 사람의 마음도 덩달아 조마조마했다. 수미는 형국을 품에 안고 토닥여 달래고 상호는 정확한 비율로 분유를 타느라 손놀림이 바빴다. 첫날 밤 두 사람은 몇 시간밖에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울음소리에 반응하며 지새웠다. 분유병과 젖병, 소독도구는 쉴 틈 없이 씻고 살균해야 했다. 상호는 싱크대 앞에 서서 조심스레 젖꼭지를 문질러가며 깨끗해야 아기가 배탈 나지 않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수미는 주사 자국이 남은 팔을 쓰다듬으며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다독이며 형국이가 필요하니까 우리도 강해져야 해 라고 다짐했다. 몇 주간 이어진 밤샘 육아는 두 사람의 체력을 갉아먹었다. 상호는 어둠 속에서 서툴게 기저귀를 가는 법을 배웠고 수미는 3시간마다 아기를 먹이는 법과 토하지 않도록 돌보는 물리치료법을 익혔다. 깊은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깨워 분유를 나누며 절대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경제적 압박도 갈수록 커졌다. 상호의 정규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와 기계공장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는 주말마다 오토바이 수리를 맡아 추가 수입을 얻었고, 수미는 병원 근처 이웃의 빨래를 돕는 일로 작은 보탬을 마련했다. 두 사람은 가능한 모든 지출을 줄이며 아이를 위해 쓰는 모든 돈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새삼 깨달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상호는 철물 폐기물을 모아 인터넷에 판매했고, 수미는 주변 일감을 받아 생활비에 보탰다. 낮에는 아기가 잠들면 잠을 내 잠시 눈을 붙였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울음소리에 달려가기를 거르지 않았다. 그 울음소리는 부모에게 무한한 사랑을 환기시키는 작은 종소리 같았다. 시간이 흐르자 형국은 눈부신 속도로 자랐다. 품에 안겼을 때 웃음을 터뜨리고 목을 가누며 엄마를 바라보았으며 아빠의 손가락을 꼭 잡으려 했었다. 부모에게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은 지난밤의 피로를 모두 잊게 해주는 선물이었다. 수미는 작은 손수건으로 턱받이를 만들어 주었고, 상호는 남은 천조각으로 옷을 꿰매 주었다. 낡고 빛바랜 천이었지만 그 안에는 부모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바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두 사람은 소소한 행복을 찾았다. 상호는 형국을 안고 집 앞 마당을 거닐며 달빛을 가리켜 주었고, 수미는 옛날 외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조용히 흥얼거렸다. 방 안에 퍼지는 아기의 향기와 은은한 허브 향이 어우러져 두 사람은 작은 천사의 존재에 깊이 감사했다. 6달이 되자 형국은 뒤집기, 안기, 그리고 아오하는 첫 소리를 연습했다. 상호는 그 귀여운 순간을 영상에 담았고, 수미는 눈물을 훔치며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바로 너란다 라고 속삭였다. 5해가 흘러 두 사람은 또 한 번 축복을 맞이했다. 둘째 김민서가 기쁨의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왔다. 이번에는 익숙한 경험 덕분에 분만이 수월했고, 형국은 할머니의 돌봄 아래 행복해했다. 두 아이 방에는 연꽃 자수가 놓인 커튼과 선물들이 걸려 있어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다.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두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두 사람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이제 가족의 밤은 여전히 짧고 고단했지만 두 천사의 환한 웃음소리는 어둠을 가르는 달콤한 교향곡이 되었다. 김상우와 박수미는 깨달았다. 아무리 긴 밤도 끝나면 새벽이 오듯 그들은 두 아이의 성장이라는 기적을 함께 지켜볼 것이다. 초가을 이른 아침, 초등학교 입구에 플라타너스 잎사귀가 하나둘 노랗게 물들 무렵, 김상우는 아들 김영국이 다니는 김민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침통한 목소리로 형국이가 친구와 다툼을 벌여 교무실로 불려갔다고 전하자 상우의 가슴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재빨리 최은영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안개 낀 시골길을 달려 오래된 오토바이 위에 올랐다.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안개가 걷히며 형국이는 교무실 앞에 작게 서 있었다. 교실 창문 너머로 흰 와이셔츠에 줄무늬 넥타이를 단정히 맨 박준수 담임선생님이 상호를 힐끗 보며 다가왔다. 김영국 군의 아버님이시죠? 상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생님은 차갑게 말했다. 쉬는 시간에 친구를 때웠습니다. 학교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엄하게 지도해 주십시오. 상호는 입술을 깨물고 침착하게 답했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원인을 파악하고 형국이가 책임감을 배우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유민지 씨가 들어왔다. 친구 어머니로 세련된 차림의 그녀를 보자 박 선생님의 태도는 단숨에 바뀌었다. 민지 씨, 오셨군요. 여기 앉으십시오. 유 씨는 여유롭게 자리를 잡고 제 아이가 당한 상황과 증거 자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교무실 밖 복도에 남겨진 상호와 은영은 무력감의 말을 잇지 못했다. 유민지 씨가 친구의 흠집난 팔 사진과 은밀히 촬영한 반지 빼앗김 장면을 제시하자 박 선생님은 걱정 마십시오.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안심시켰다. 30분 뒤 교무실 문이 다시 열리자 김영국 군은 귀가해도 좋습니다. 이후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며 선뜻 허락했다. 이어 유민지 씨에게는 민지 씨도 면담 일정을 잡겠습니다. 라며 친절히 인사를 건넸다. 상호는 조심스레 형국이를 안아들며 속삭였다. 왜 그랬니? 형국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여동생을 놀렸길래. 아빠, 은영은 다가가 아이의 눈가를 닦으며 용기를 내서 변명하기보다는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다독였다. 돌아오는 길, 상호와 은영은 말없이 고민에 잠겼다. 형국이는 앞서 달리며 저도 공정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상호는 결심했다. 내일 교장 선생님을 직접 찾아뵈어 이 문제를 바로 잡을 거야.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와 정당한 자료를 준비합시다. 라고 답했다. 집에 도착한 뒤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상 앞에 마주 앉아 계획을 세웠다. 미역국과 마른 생선 몇 점만 놓인 식탁에서 상호는 말했다. 내일 김지은 교장 선생님을 만날 거야. 자료와 사진을 정리해줘. 은영은 노트북을 켜고 사건 자료를 폴더에 모으며 교육청 매뉴얼을 확인하고 교사 학부모 행동 지침 위반 사항을 정리합시다. 라고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 존중 규정을 찾아 표시하고 박 선생님이 어긴 조항들을 정리해 이메일 초안을 작성했다. 형국이는 저도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올바르게 사과할게요. 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다음 날 아침 김지은 교장 선생님의 집무실에서 상호 부부를 조용히 맞아주었다. 교장 선생님은 사진과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뒤 말했다. 곧 전교사 회의를 소집해 모든 교직원이 학부모를 공평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날 오후 전교 학부모 총회가 열렸다. 100여 석의 의자가 놓인 강당에서 박준수 선생님은 단상에 올라 머리를 숙이며 공개 사과했다. 김상호 최은영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향후 학부모와의 면담 시 공정하게 임하겠습니다. 이어 김지은 교장 선생님은 오늘부로 학부모 존중 의무 규칙을 실행하겠습니다. 모든 학부모님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라고 선언했다. 우레 같은 박수가 강당을 가득 메우자 형국이는 부모님을 올려다보며 환히 웃었다. 아빠, 엄마, 우리 이겼어요. 상호는 아이를 꼭 껴안고 말했다. 그래, 우리가 바른 길을 지켰단다. 은영은 눈물을 훔치며 정의가 승리했어요. 라고 조용히 덧붙였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해가 겨우 반쯤 떠오른 시각에 김상호와 최은영은 이미 김민지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교문 위에는 교장단 및 학부모 대표 비상회의라는 현수막이 드리워져 있었고 학생들은 아직 조용히 버스줄을 서고 있었지만 학부모들은 하나둘 교장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초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하얀 김을 내뿜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아들의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겠다는 결의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환한 복도 조명을 지나 맞아들인 곳은 김지은 교장 선생님의 집무실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과 벽에 걸린 상장들이 눈에 띄는 넉넉한 공간이었다. 교장 선생님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작은 소파 2개를 가리키며 자리를 권했다. 책상 위에는 사건 기록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고 박준수 담임 선생님이 유민지 씨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회의 소집 공문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다. 김상호 학부모님, 최은영 학부모님,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넨 뒤 이어 말했다. 이미 서류와 사진을 검토했으며 오늘은 학교 측 보고와 학부모님의 의견을 모두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뒤 학부모회장이 준비한 요약 보고가 이어졌다. 상호 씨가 복도에서 박 선생님과 나눈 대화 내용과 박 선생님이 유민지 씨에게 공손히 인사한 뒤 김상호 최은영 학부모님께는 냉담한 태도를 보인 사실을 녹취록과 교사 증언을 통해 제시했다. 특히 목격자였던 담임 보조교사 김사랑 씨가 박 선생님이 유민지 씨 앞에서는 공손히 허리를 숙였고 이어 나머지 학부모에는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다. 고 증언한 부분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집중시켰다. 이어서 김상호 학부모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국 학생의 아버지 김상호입니다. 저는 무턱대고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부모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자녀 교육의 동반자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형국이가 친구의 장난으로 인해 방과 후 다툼을 벌인 것은 분명히 제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편파적인 태도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교육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 대화 매뉴얼을 재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 최은영 학부모가 부드럽지만 결연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시립병원 수간호사로 일하며 공감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부모와의 상호 존중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학부모를 대하실 때 더욱 배려 깊은 태도로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의장은 잠시 숙연해졌다. 김지은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두 분 학부모님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즉시 전교사 회의를 소집하여
학부모 존중 행동 수칙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준수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당 연수를 이수해야 합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환호가 흘러나왔다. 그날 오후 열린 전교 학부모 총회에서 박준수 담임 선생님은 단상에 올라 공손히 인사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상호 최은영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학부모님을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고 모든 면담 시 공정한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이어 교장 선생님이 오늘 발표된 학부모 존중 행동 수칙은 즉시 시행될 것이며 위반 시 경고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라고 공식 선언하자 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이어 열린 학부모 대표 연설에서 형국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도 모든 학부모님처럼 동등하게 존중받고 싶습니다. 상호는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래, 우리 함께 해냈다. 은영은 눈가를 훔치며 미소 지었다. 정의가 이겼어요. 그렇게 김상호 가족은 올바른 목소리가 학교를 바꾼 감동적인 하루를 함께 나누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이슬이 아직 나뭇잎 위에 잔뜩 맺혀 있을 무렵 김민지 초등학교에 긴급회의 소식이 퍼졌다. 철제 울타리 앞에는 학부모들이 모여들어 김지은 교장 선생님이 막 발표한 학부모 소통 지침 재검토 결정을 두고 열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긴장감도 섞였지만 이제야 비로소 부유하지 않은 가정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는 희망이 감돌았다. 교문 앞마당에 선 김상호와 최은영은 천천히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침 햇살이 갈라진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져 운동장 작은 연못 위에 반짝이는 빗무리를 그렸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상호는 어제 회의에서 박준수 선생님의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하던 모습이 선명히 떠올라 머리를 가볍게 쓸어넘긴 뒤 부드럽게 웃으며 은영을 바라보았다. 교실 복도에 들어서자 담임인 서교사 타오란 선생님이 작은 화분을 가득 모아놓은 구석을 마련해두었다. 그곳은 김영국과 친구들이 어제 일을 돌아보고 감정을 나눌 자리였다.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을 받으며 형국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공손히 인사한 뒤 나무 의자에 가만히 앉았다. 다른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지켜보며 이전과 다른 존중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진정성 있는 첫 대화가 시작되었다. 서교사 선생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제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겪었어요. 이제 서로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형국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동생이 놀림받아 화가 났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는 동생이 속상해 보여서 너무 세게 반응한 것 같아요. 얼굴을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서교사 선생님은 다정하게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내 마음을 잘 이해했어. 라고 위로해 주었다. 같은 날 교사 회의실 곳곳에서는 학부모 소통 전문 교육이 열렸다. 박준수 선생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부모 응대 모범 사례를 논의했다. 교장 선생님이 마련한 실전 연습 시나리오에 따라 거울 앞에서 올바른 인사법을 반복 연습하고 학부모 입장을 헤아리는 리허설을 진행했다. 박 선생님은 직접 회의실 앞에서 오늘 배운 점을 발표하며 진심을 다해 반성의 뜻을 전했다. 회의 마지막에 김지은 교장 선생님은 새로 만든 학부모 존중 행동 수칙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고 모든 교직원이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진정한 존중은 이해에서 출발한다. 는 말을 강조하며 작은 만남 하나도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고 거듭 당부했다. 교장실로 초청된 김상호 최은영 부부는 초기 시행 결과 보고를 들었다. 교장 선생님의 온화한 표정 속에는 뿌듯함이 묻어 있었다. 학부모들의 설문조사에서 학교가 더 가까워졌다는 의견이 늘고 교사들이 진심 어린 미소와 눈맞춤으로 인사하는 장면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보고서 위에 손을 얹고 조심스레 미소 지었다. 정오 무렵 교장실 창문으로 따스한 빛이 스며들었다. 상호는 은영을 바라보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숨겼다. 형국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것 같아. 은영은 살포시 손을 잡고 속삭였다. 우리 정말 특별한 일을 해냈어요.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학교 시간 이후 학부모 교사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한 행사장에는 따뜻한 차와 과일,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었다. 다른 학부모들도 김상호 부부에게 다가와 육아 경험을 나누고 학교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격려했다. 부유함의 차이는 사라지고 온기와 공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한편 교실에서는 경청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소규모 극놀이가 열렸다.
학생들은 조별로 갈등 해결과 사과, 용서의 상황극을 연기했다. 형국이는 용기 내어 친구들에게 사과하는 역할을 맡아 무대에 올랐다.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 라고 말하자 친구들의 박수와 격려가 쏟아져 나왔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해방감과 기쁨이 피어올랐다. 끝으로 서교사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우리가 배우는 건 수학이나 언어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함께 모였어요. 그런 뒤 전교생이 함께 교가를 부르며 이날의 소중한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다. 저녁, 형국이와 민서, 그리고 부모님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형국이는 선생님들이 연습하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라며 이야기했고, 민서는 친구들이랑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환히 웃었다. 부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겼다. 거실에서 상호는 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영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속삭였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상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행복이 되는 걸 보여줬지. 이후 학교에서는 학부모 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 방과 후 독서 지도, 체험 학습, 교정 가꾸기 등에 함께 참여했다. 김민지 초등학교는 지역 학교들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고, 교장 선생님은 하나리 존중이 학교를 바꾼다는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다. 학기가 끝나는 날, 운동장 가득 핀 붉은 야자수꽃 아래에서 가정소통 우수상이 처음으로 김상호 가족에게 수여되었다. 부부와 아이들은 환한 미소로 상을 받아들었고, 학부모와 교사들은 이 작은 기적을 함께 축하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운동장 한가운데서 가족의 손을 맞잡은 형국이는 부모님을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다. 이제 김민지 초등학교는 지식의 전당만이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소중히 다뤄지는 진정한 배움터가 되었다. 작은 변화가 큰 울림을 만든다는 사실을 온 마을에 증명한 그날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남을 것이다. 수년 전 주말에 운동장에서 열렸던 가교 축제가 열린 지 오래. 그 푸른 잔디 운동장은 이제 단정한 무대와 최신식 교실로 대체되었다. 김상호는 옛날 기름 묻은 청바지 대신 단정한 수트를 차려입은 채 오늘은 유명 자동차 그룹의 기계 엔지니어 자격으로 이곳에 섰다. 최은영은 차분한 미소가 돋보이는 하얀 간호사 가운을 입고 소아과 수간호사로서 학부모이자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 학교를 찾았다. 이른 아침, 김민지 초등학교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0주년 공정함이 길을 만들고 사랑이 이어지다. 교육청 대표, 학부모회 임원, 교직원과 신입생까지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김상호 최은영 부부는 손을 꼭 잡고 교문을 통과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지난 10년간의 기록이 새겨진 벽화를 따라 이어졌다. 첫 학부모 회의 장면, 부모 카페 모임, 김연결 프로젝트 워크숍, 교내 시상식과 문화축제의 순간들이 벽화에 차례로 펼쳐져 있었다. 정면 무대에 오른 김지연 전 교장은 이제 교육청 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있었다. 그녀는 김상호 최은영 부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저는 단순한 민원으로 여겼지만 덕분에 학교 전체가 공정하고 존중의 문화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10년간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주신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 과거 5살 꼬마였던 졸업생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존중을 배우고 부당함에는 목소리를 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에 청중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짧은 영상에는 첫 학부모 회의에서 형국이가 부모님 곁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던 모습, 민서가 그림대회에서 상을 받는 모습, 그리고 이제는 존중의 눈빛을 보내는 박준수 전 담임선생님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담겨 있었다. 다음으로 김연결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5학년 이은재 학생은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 덕분에 친구를 돕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다. 고 소감을 밝혔다. 패널에 올라간 은재의 말에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다. 이윽고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 찾아왔다. 김상호는 무대 위에 올라 고개를 들어 참가자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10년 전, 저는 단지 제 아들을 위해 공정함을 요구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보니 우리가 함께 만든 학교는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 따뜻한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김가족만의 것이 아니라 환기강 마을과 교육 공동체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사랑과 존중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고 은영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남편의 어깨를 살포시 두드렸다. 이어 두 사람은 기념패를 전달하며 김지연 국장과 박준수 선생님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열린 축하 만찬에서는 10년의 공정함, 연결된 사랑을 새긴 케이크가 잘려나갔고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자 운동장은 잔잔한 불빛으로 반짝였다. 김상호는 은영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비록 앞길이 험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단단한 마음을 가졌어. 은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날 밤 공정함과 존중이 뿌리내린 학교에서 김가족의 여정은 또 다른 내일을 향해 빛나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